네, 한동희 덕분에 돈 벌어보는 시간입니다. 엠뱅고드 최현덕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도 좀 다양한 이슈들이 있어요. 네. 사실 지수가 막 떨어지는 건 아닌데 불안하고요. 오늘 뭐 날씨도 우중충하다 보니까 그렇죠.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장에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지 체크 포인트로 오후장을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최현덕 매니저가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는요. 고용지표 슈퍼 서프라이즈. 근데 이것 때문에 시장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진짜 너무 이 슈퍼, 잘 나와서. 네, 울트라급으로 나왔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는 그런 긴축, 아무런 문제없이 하는 거 아니냐. 요것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잘 해석을 해서 크게 걱정할 게 없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을 좀 보시죠. 우리가 금요일 날 고용지표에 주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있을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경기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 7월 달에 고용자 숫자가 52만 8천 명 증가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가 25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시장의 예상치보다 2배 더 잘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월 달이 39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보다 훨씬 잘 나왔고 예상치의 2배가 나온 겁니다. 근데 시간당 평균 임금도 예상치가 4.9%였는데 5.2% 나와서 일자리 숫자도 증가했습니다만은 시간당 평균 임금까지 같이 증가했기 때문에 뭐 질적으로 같이 좀 좋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 금리 인상 가속화되는 거 아니냐. 경기가 안 좋으면은 사실 금리 인상을 하기가 좀 꺼려지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까지 어떤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그 금리 인상 가속화를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었는데 경기가 좋으면 금리 인상 빨리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서 어쨌든 9월 달에 FOMC 회의에서 이 자이언트 스텝이 3번 나올 가능성, 그러니까 75 BP 할 가능성이 68%까지 올라왔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시장이 어떤 그 긴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거꾸로 경기 침체를 잠재울 만한 확실한 증거가 바로 고용지표다. 자, 어쨌든 경기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호재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약간 악재로 해석하는 건데 지금까지 시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요. 올라온 동안에는 악재도 호재로 해석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만약 올라왔다 보니까는 조정의 빌미를 좀 우리가 좀 잡아야 되는 건데 이 금리 인상이라는 이 어떤 고용지표 잘 나왔다는 것은 결국 지금까지 우리 하반기 경기 전망이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6월 달에 그렇게 급락이 나왔던 게 하반기에 있을 어떤 그 경기 침체 우려감 이런 것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고용지표가 서포트에 나왔던 이야기는 숫자로 보게 되면요. 7월 기준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이 1억 5천만 명 나왔기 때문에 팬데믹 전에 고용이 다 회복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팬데믹 전보다 고용이 더 잘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럼 완전 좋아졌기 때문에 이것은 6월 달에 경기 침체 그게 오지 않을 거라는 확실한 증거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상반기에는 우리가 인플레 때문에 뭐 금리 인상을 했던 거고요. 하반기는 사실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될 CPI를 보게 되면은 아마 이제 확 떨어져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 떨어진 유가를 본다면 시장에서는 이제는 인플레에 대한 부분은 아마 신경 안 쓸 것 같습니다. 아마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만 신경 쓸 것 같은데 이 잘 나온 고용 지표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거란 뭐 확실하고 명확한 증거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어떤 그 좋은 고용 지표로 인해서 급락이 나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만 긴축에 대한 어떤 우려감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나올 수 있어도 결국 하반기에 대한 경기 침체 전망을 잠재울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결국 시장은 다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밤이죠. 내일 모레밤이죠. 10일 날 CPI가 발표되는데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시장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번 조정장에서 다시 한번 매수 관점을 노려야 우리가 수익할 수 있지. 이거를 뭐 어떤 급락이다 또는 뭐 조정이 길어질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또 수익 챙기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지표가 잘 나와도 걱정, 못 나와도 걱정, 지금 계속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종목으로 집중해 보겠습니다. 네. 연일 목표 주가 위에서 계속 수익률을 높이고 있는 종목도 있고요. 네. 저희가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새로운 종목도 있습니다. 뭐부터 볼까요? 네,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S에너지. 주말 동안 이제 미국에서 인플레 감축법이 통과됐거든요. 맞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소식이 들려왔는데 제가 태양광을 말씀드렸고요. S에너지가 지난주에 좀 미리 오른 다음에 오늘은 그 강세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인플레 감축법이 오바마 대통령 때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그 당시보다 금액이 4배가 크고요. 근데 또 그 당시 대비해서 그 태양광이나 지금 풍력 같은 경우는 설치 단가가 좀 반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효과가 훨씬 크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어떤 그린 산업이 다시 한번 좀 세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 보시면 풍력 관련주만 올라갑니다만 이 태양광 관련주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특히나 이 SE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국내 이제 O&M 이 운영 관리 쪽에서는 네. 가장 최대 기업이기 때문에 SE에너지 계속해서 좀 보여주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하나 더 보시면 현대에너지솔루션. 이건 제가 딱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네. 뭐 제일 잘 가고 있습니다. 약간 모듈 쪽이기 때문에 모듈 쪽에서의 수익이 가장 잘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광 쪽에서 보시면은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뭐 이런 종목도 제일 잘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이쪽만 수익 나는 것이 아니라 뭐 운영 관리라든가 특히나 이제 최근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폴리실리콘 가격 때문에 좀 빠졌습니다만은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금 다시 세게 올라서고 있거든요. OC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태양광 기업은 중장기 테마로 좀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현대에너지솔루션도 계속 보유하자. 지금 이렇게 될 종목들이 이번 주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바이오 쪽에서 중장기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 하나를 바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2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지. 맞아요. 지금 미국에서 에너지주들, 특히나 신재생 에너지가 오르면서 그렇죠. 오늘 국내 증시에도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과연 그와 관련된 종목일지 아니면 다른 분야일지 첫 번째 현덕이 덕분에 종목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바이오 하반기에도 꽃길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도 꽤 괜찮은 실적이 나왔고요. 네. 하반기에도 괜찮을 거다. 이런 전망이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좀 대표적인 종목들 보시면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주가 흐름 상당히 좋죠. 일단 좀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지금 신기록의 향연이다. 하반기 어닝도 꽃길 예약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삼성바이오와 지금 셀트리온만 본다면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요. 주가 흐름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자, 내용을 먼저 볼게요. 삼성바이오가 연매출 2조 클럽을 예약했다. 일단 지금 상반기에 1조 원 매출 올리면서 하반기는 더 잘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조 원 클럽을 예약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뭐 삼성바이오뿐만이 아니라 뭐 종근당, 유한양의 이 지금 전통적인 제약주들이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어떤 그 위탁개발 생산인 CDMO, 그다음에 전문의약품인 ETC에서 좀 주력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제 좀 매출 잘 나와주면서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삼성바이오로스 같은 경우는 누적 수지만 10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 상반기에 얀센하고요, 머크, 그다음에 글라소스미스클라인, 그다음에 일라이릴리, 노바티스에서 수주하게 되면서 일단은 누적 수주액만 10조가 넘었고요. 이런 것들 지금 빅파마 계약하게 되면서 지금 앞으로 이제 그 공장까지도 더 지금 사공장도 이제 좀 있으면 이 가을부터 돌아간다고 하고요. 5공장까지 조기 착공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도 꽃길 예약했다는 이야기인데 일단 삼성바이오가 지금 1공장부터 3공장까지 풀가동 들어가고 있고요. 10월 달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공장 지금 시작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4공장 수주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공장 수주를 매출까지 인식하는 게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유럽에서 매출이 잘 나와주고 있고 앞으로 전망까지 밝은 모습이죠. 그러면 제약바이오에서 이 그 두 개의 정말 그 태양인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바 잘 나가고 있다. 당연히 그 위에 여기에 어떤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라든가 이런 바이오 제약사까지 실적이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중장기 모멘텀이 확실한 또 바이오 종목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그림 하나만 좀 볼게요. 삼성바이오하고 셀트리온 이야기만이 아니고요. 그림을 좀 보게 되면은 지금 여타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매출, 그러니까 몇 개의 기업들은 지금 뭐 유한양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종근당 같은 경우는 2022년 그 작년 대비해가지고 약간 마이너스 기록하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삼성바이오, 뭐 녹십자, 뭐 그다음에 한미약품, 대웅제약, 보령제약 보시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꼭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이 두 개의 기업뿐만이 아니고요. 웬만한 제약 바이오사들 몇 개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매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쪽에 어떤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쪽에서 실적이 잘 나올 중장기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 종목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 안에 이름이 있나요? 여기 있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렸겠죠. 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지금도 꽃길을 걸을 바이오다라고 네. 해주셨고요. 희동님께서 지금이라도 바이오로 포트폴리오 좀 바꿔봐야 될까요? 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아직도 안 바꾸셨구나. 지금 바이오 기업들이 네. 상반기에 올라간 기업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분기 때 올라간 게 꽤 많은데 그래서 차트들이 좀 돌아선 게 많고요. 근데 아직도 좀 돌아오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사실 당장 바이오 기업이 안 좋다 하더라도 네. 분위기가 좋으면 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맞아요. 제가 볼 땐 종을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바이오를 안 했다니. 조금 늦게 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바이오 안에서 골라봤습니다. 아직 네. 돌아서지 않은 바이오가 무엇이 있을지 첫 번째 현덕이 덕분에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로메드네요. 요게 이제 원래 mRNA 기업인데 네. 실적이 좋아질 이유가 딱 있습니다. 요건 한번 내용을 좀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도 좀 괜찮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내용을 좀 볼게요. 라퓨젠 DBM이라는 이 고일 재생 의료기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퓨젠 DBM이 국내 수주가 확대 중이다. 이 고일 재생 의료기기인데 일단 2018년도에 FDA 승인 받았고요. 올해도 작년 대비 30% 이상 지금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생산 시설하고 추가 증설까지 지금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주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하반기 내년은 더 좋다 이런 건데 지금 라퓨젠 DBM이 있어서 핵심 고정 기술권 추가 확보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라퓨젠 DBM이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일 재생 의료기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제 어떤 고일 재생을 하기 위해서 어떤 혼합을 할 때 이 멸균을 하게 되는데 기존 방식은 멸균을 하게 되면은 어떤 어떤 성분까지 이제 파괴가 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건데요. 지금 셀루메드가 갖고 있는 이 라퓨젠 DBM으로 이 어떤 고일 재생을 했을 때는 어떤 응집력이 좀 강해지면서 더 잘 뭉치고 형태를 유지한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고일 재생에 있어서 뭐 새로운 기술이 좀 개발됐다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근데 고일 재생이 우리가 그냥 뭐 뼈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쓰는 임플란트도 고일 재생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임플란트에 쓰는 고일 재생할 때도 지금 이 라퓨젠 DBM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그 전의 방식은 고일 재생했을 때 어떤 쉽게 말씀드리면 영양가가 좀 없어진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퓨젠 DBM 거 쓰다 보니까는 그 영양 성분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좀 더 응집력까지 강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1등의 오스테 임플란트의 공급을 하기로 좀 계약 체결했고요. 아시겠지만 이 오스테 임플란트가 국내 1등 이 임플란트 회사고 좀 중국 쪽에서 매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 고일 재생 의료기기 계약을 했다는 것은 당연히 오스테 임플란트의 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셀루메드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이 오스테 임플란트뿐만이 아니고요. 아시아 지역의 10개 이상 국가의 식약처에 지금 등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스테 임플란트가 아시아 지역을 장악한 것처럼 셀루메드의 라퓨젠 DBM이 아마도 아시아 지역을 장악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좀 중장기적인 전망으로 지금부터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충분히 하락을 한 상황에서 이제 바닥을 만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좀 6월 달에 지하까지 하락이 나왔다가 이제만 올라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상승이 본격적인 상승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처럼 최근에 보시면 한 2, 3주 동안 매물을 소화를 딱 하고 나서요. 조정을 끝내고 올라가는 자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추가 상승은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8,000원까지 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6,050원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목표 주가는 8,000원, 손절가는 6,05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셀루메드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또 어떤 키워드로 갖고 있는지 한번 힌트부터 보겠습니다. 네. K 콘텐츠 툭하면 1등이다. 네. K 콘텐츠 하면은 최근에 또 방송 중에 저희가 거론했던 종목들이 꽤 있는데 많이 있죠. 그러니까 네. 사실 K 콘텐츠도 그렇지만은 저도 지금 다른 방송에서 수익률이 툭하면 1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콘텐츠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말문이 막히네요. 참고만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사실이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어쨌든 그런데 이 K 콘텐츠가 지금 툭하면 1등하는 모습이 지금 어떤 개봉만 하거나 아니면 오픈만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1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최근에 이제 카터 이거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 못 봤거든요. 근데 잔인한 액션씬 계속 나오기 때문에 19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 세계 넷플릭스 3등이고요. 그다음에 아시아권, 홍콩,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사우디, 대만 이쪽에서는 11개국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K 콘텐츠가 또 오픈하자마자 전체 3등, 아시아권 1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K 콘텐츠에 대한 어떤 관심이 다시 한번 증가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헌트 같은 경우도 이제 내일 모레 개봉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정우성 씨하고 또 유명 두 배우분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한산을 제치고요. 예매율이 22.9% 나오면서 예매율 1등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한산 기억하시겠지만은 얼마 전에 예매율 1등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막 상한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헌트가 그런 한산의 예매를 제쳤다고 하면서 지금 이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가 이제 급등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런 그 K 콘텐츠 때문에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그 종목 말씀드릴 거고요. 우영 같은 경우도 다들 알겠지만은 어제만 해도요. TV 화제성 부분에서 59.5%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지금 우영우 열풍에 뭐 전혀 식지 않고 있고 지금 우영 같은 경우는 31개 언어로 스트리밍 중인 글로벌 OTT 플랫폼에서도 역시나 TV, 비영어 부분 가장 많이 본 콘텐츠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영우에 이어서 지금 다른 콘텐츠까지 계속해서 이제 좀 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K 콘텐츠가 다시 한번 세상에 좀 이 전 세계에서 좀 그 관심을 좀 받고 있고요. 실제 이런 그 K 콘텐츠가 뜰 때 관련 업계 매출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럼 그 실적이 가장 좋은 기업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카터에 대해서는 그 평점이 갈리긴 하는데 네. 그만큼 넷플릭스에서 개봉하자마자 영화 순위 전체 3위라는 거는 그쵸. 이 K 콘텐츠를 이제는 믿고 본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잔인하지만 않았으면은 네. 좀 더 뭐 좋았을 것 같은데 뭐 잔인하다고 하니까 네. 뭐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 네. 목표는 저희 현덕이 덕분에가 넷플릭스의 한 코너를 네. 만든 건데 그 날이 오겠죠? 뭐 언젠간 오지 않을까요? 안 올 것 같은 말투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는 이 K 콘텐츠와 관련해서 두 번째로 공략할 종목은 무엇일지 궁금하시죠? 바로 공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네. 뉴를 갖고 오셨습니다. 일단 이제 그 실적이 네. 가장 좀 급증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그래서 실적을 좀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은 뉴가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했고요.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상반기의 실적인 것인데 하반기에도 지금 기대작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이런 어떤 그 최대 매출은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건데 마녀2 아마 보시면 계실 겁니다. 이 마녀2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게 흥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 중박 정도 쳤거든요. 근데 거기서 지금 매출 많이 나온 게 뭐냐면 대박은 안 쳤지만은 실제 이 마녀2에 있어서 제작을 이제 자회사 스튜디오엔 뉴가 있고요. 투자 배급은 뉴의 사업부가 있고 해외 세일즈도 이 계열사 콘텐츠 판단하면서 쉽게 말하면은 남는 게 많았다는 겁니다. 왜냐면 다 외주 준 것이 아니라 다 어떻게 보면 계열자라든가 자회사가 다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녀2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이 124개국에 선판매가 됐고 그다음에 11개국에서 동시 개봉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중박 정도입니다만은 이미 매출 다 나왔다는 거고 6월 배급사 중에서 매출 1등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 점유율이 19% 기록하면서 6월 전체 배급사 중에서 순위 1등을 차지했고요. 상반기 실적을 본다면 코로나 이전이 2019년 대비해서 12% 증가했다. 그러니까 원래 코로나 때문에 가장 피해를 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영화관 아닙니까? 근데 그 코로나 전보다도요 매출 이익이 늘어난 겁니다. 그만큼 실적 회복이 됐다는 이야기고요. 하반기에도 역대 최다 콘텐츠 공개될 것이다. 하반기에 보시면은 히든페이스, 슬픈 열대, 그다음 드라마 너와 나의 경찰 같은 8편의 콘텐츠가 또 예상되어 있고 하반 영화 같은 경우는 핸섬 가이즈, 소울메이트, 밀수 같은 게 또 배급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상반기도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하반기도 역대 최다 콘텐츠 공개되면서 아마 상반기 이상의 그런 어떤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 정말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러니까 많이 빠진 것 대비해서 인제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고 지금 그 버킷 같은 경우 보면 거의 상한가 들어가 있는 건데 어떤 컨텐츠 하나만 대박나면 올라가거든요. 근데 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건 안 나왔습니다만은 하반기에 나올 기대도 있고 특히나 어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또 나온 기업들이 뉴기 때문에 이 바닥권에서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를 9,9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7,400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관심 종목은 뉴였습니다. 많이 올랐다라고 평가하셨는데 제 네. 눈에는 정말 찔끔 오른 것처럼 보여요. 그동안 너무 많이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트를 좀 줄여서 보시면은 네. 상당히 이제 좀 낮은 자리에 있거든요. 근데 맞아요. 컨텐츠 기업들이 많이 오른 게 꽤 많아요. 근데 지금 이 뉴 같은 경우는 이 바닥에서 보시면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관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뉴까지 알아봤고요. 그 외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까요? 네, 오늘 4시에 무료 방송 있는데
지금 시장이 오늘은 좀 조정이 약간 나왔습니다만 아마 이 시장에 대해서 약간 겁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를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조정이 왜 나왔는지 앞으로 전망을 좀 보신다면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시황하고요. 그다음에 이 바이오 쪽과 게임, 메타버스 요쪽 말씀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불안하시다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